안녕하세요. 김영로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1월 15일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한글날을 10월 9일로 기념을 하고 있죠. 그 10월 9일은 한글의 반포일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바로 오늘 1월 15일을 이제 한글 창제일로 기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글의 반포일을 우리는 한글날로 기념을 하는데 북한은 한글을 창제한 날, 한글 창제일을 바로 어 한글날, 그러니까 그들의 용어로 얘기하면 이제 조선글 날이겠죠. 예. 뭐 한글이든 조선글이든 그 내용은 이제 같은데 어 뭐 사실 뭐 북한의 그 한글 창제의 한 창제일에 대해서 이게 뭐 어떻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보다는 뭐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뭐 굳이 그런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오늘이 그 이제 북한이 얘기하는 이제 조선글 날 한글 창제일인데 어 이 한글이 사실은 참 과학적인 그 문자고 하여튼 세계적으로 내놨을 때 가장 우수한 그 지구상에서 가장 우수한 문자다라는 것은 뭐 여러분들 다 익히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인제 뭐 어느 그 분이 그 인터넷 매체에 이제 특별 기고를 한 글이 있는데 상당히 그 가슴에 와 닿았기 때문에 이 북한이 기념한다는 한글 창제일에 제가 그 한글이 세계화를 주장한 그분의 글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오늘 방송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부산 엑스포를 그 유치하는 데는 실패했죠. 그 대신에 인제 이 세계 박람회가 어 리야드로 이제 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리야드로 갔는데 어 부산 엑스포는 못하지만은 이 리야드 엑스포에서 우리의 그 한글을 어 대한민국이 어떤 그 인제 그 가장 그 대표적인 그런 어 제품, 제품이라고 하면 좀 그러네요. 이제 하여튼 상품, 대표 상품으로 인제 예 한번 전 세계에다가 그 이 내보여 보자. 그러니까 전 세계인들이 와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그 한글을 소개하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 보자. 뭐 이렇게 그 인제 주장하는 그런 내용의 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우리나라 글이 그 인제 아주 어 상당히 그 우수하기 때문에 사실 그 물론 인제 지구상에 있는 그 여러 그 인제 언어를 갖다 100% 정확하게 표현한다는 것은 어렵겠지만 그러나 지구상에 있는 어떤 그 문자보다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글이 바로 이제 한글이 되겠습니다. 발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발음도 그 언어마다 기기묘묘하죠. 예. 영어 특히 미국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막 그 혀를 굴려가면서 하는 그런 발음이 있고 그다음에 저는 중국말을 들으면은 뭐 이 붕붕 떠다니는 그런 느낌을 인제 받습니다. 하여튼 그런 그 기묘한 아주 미세한 그런 그 표현을 100% 우리가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표기법을 우리가 어 그 이제 갖고 있다라면은 지구상 어떤 종족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에 유사하게 가장 근접하게 우리가 그 인제 그들의 글자를 갖다가 우리가 발음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을 바로 그 훈민정음이 갖고 있다. 동국정음이 인제 또 인제 그중에 그 하나의 기능을 하는 이제 그런 그 인제 어 우리의 그 아주 음 좀 커다란 유산인데 그런 내용들을 인제 좀 묶어 갖고서 한번 방송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록 북한의 그 한글 창제일 즉 조선글 창제일이지만은 우리의 한글의 우수성을 이 날을 빌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글 창제일이 근데 오늘이 한글 창제일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이건 그 우리나라가 아니라 북한의 한글 기념이에요. 우리는 그 한글을 그 이제 창제해서 반포한 날을 이제 한글날로 기념하는데 북한은 인제 한글 자체를 창제한 날을 한글날로 해서 이제 기념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 15 일이 이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한글을 창제한 날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 인제 10월 9 일이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한글날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한 9 개월, 9 개월 정도 뒤에 인제 반포를 했네요. 9 개월 동안 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손봐야 될 것이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가 어
그 세계 박람회, 그러니까 부산 엑스포를 이제 유치하는 데 실패를 했죠. 어 그래서 인제 어 우리나라에서는 인제 엑스포를 못 하지만은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인제 리야드, 그쪽에서 인제 벌어질 세계 박람회 엑스포에 대해서 그걸 우리가 활용을 하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 인제 이분이 쓰신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 인제 소개를 좀 해 드리려고 이번 시간을 편성을 했습니다. 자, 앞에서 한글은 그러니까 음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인제 벌어질 세계 박람회를 거기다 한글을 출품을 해서 한글을 세계화시키는 그런 장소로 이용하자. 좀 독특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죠. 굉장히 흥미있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쓴 글을 우리가 쭉 보면서 한번 그 내용이 어떤지 한번 알아보는 것으로 하죠. 자, 리야드 세계 박람회를 한글 세계화의 장으로. 이게 소제목입니다. 앞에서 한글은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러니까 이분이 쓴 글이 앞에 이 글 말고 이전에 쓴 글이 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글에는 대한민국 위상에 걸맞게 다시 한글이 태어나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 방법론을 제시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2030 세계 박람회가 부산으로 유치되면 차제의 한글을 세계에 내놓자는 주장을 표류했습니다. 저분이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다는 얘기죠. 근데 어차피 이제 부산 유치하는 거 실패한 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문화재는 단연 한글이므로 세계 박람회의 대표 상품으로 내세우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부산 대신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로 결정됐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에서 다음 박람회가 개최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리야드 박람회라도 한글을 등장시킵시다. 그러려면 앞으로 6년간 부지런히 준비를 해야 합니다. 2030이니까 6년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예. 자, 국격에 맞는 한글을 만들자. 라몬드 파르도 영국 킹스 칼리지 국제관계학 교수는 새우에서 고래로란 저서에서 한국이 급속한 발전으로 세계 열강의 반열에 올랐으며 앞으로도 발전을 지속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프랑스 프로축구단 파리 생제르맹은 지난주부터 축구장을 삥 둘러싼 입간판에 한국 기업이 한글 LED 광고를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홈 관중은 물론 세계 70여 채널의 시청자들도 한글 광고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달 초 원정 경기에선 선수 전원이 한글로 이름을 새긴 유니폼을 입기도 했습니다. 비단 PSG에서 뛰고 있는 이강인 선수 때문만은 아닙니다. 한국 팬을 위한 것도 있지만 세계 각국 팬들도 더 이상 한국어를 낯설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한글이 엄청 세계화가 돼 있죠, 사실은 지금. 그리고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인터넷 시대에 문자 입력하는데 한글만치 편한 문자가 없어요, 사실은.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된 내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한류와 한국 제품의 확산에 힘입어 전 세계에 한국어 학습 열풍이 일고 있습니다. 오빠, 대박, 비빔밥 같은 우리말이 그네들이 사전에 올랐고 구찌, 루이비통 등 세계적 명품들이 한글로 도안한 제품들을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구찌, 루이비통 등 이 명품들을 브랜드명을 한글로 도안한 제품을 내놓는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외국어 학습 앱 듀오링고에 따르면 한국어는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에 이어 세계에서 5번째로 많이 배우는 외국어입니다. 영어는 당연히 많이 배우죠. 스페인어 많이 배웁니다. 프랑스어도 좀 그렇죠. 독일어는 사실 독일어를 쓰는 나라가 독일하고 오스트리아 정도죠. 많은 저 음 인구는 아닌데 언어적으로 봤을 때. 원래 뭐 독일 이 게르만족이 인제 과학 발전에 인제 뭔가 역할이 굉장히 컸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언어죠, 사실은. 예. 그다음에 K 알파벳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한글이 지구촌 곳곳을 누비는 세상입니다. 인도네시아 찌아찌아 쪽이 한글을 표기 수단으로 채택해 논란과 함께 자부심을 안겨줬던 2009년과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이런 현상에 기뻐만 할 게 아니라 더 늦기 전에 한글의 약점을 보완해 명실상부한 세계 문자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제론컨대 한글은 우리가 제일 어려운 때 훈민정음을 축소해 만든 것이므로 이제는 비상한 구위에 맞춰 기능을 회복시킴으로써 격을 높여야 할 때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높여야 되는데 어떻게 이제 할 거냐 이거죠. 자, 한글은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나? 한글의 발전 방향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국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훈민정음의 표현 기능을 회복하고, 둘째, 발전하는 현대 문물에 대응해 컴퓨터 접근성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자, 국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훈민정의 표음 기능을 회복한다라는 게 지금 사실은 이제 F라든가 V 이런 발음은 사실 우리가 표기를 못 하죠, 지금. 근데 그런 표기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능은 원래 우리 훈민정 한글에 그런 기능이 다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그걸 버려서 안 써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 글쎄요. 뭐 보면은 프랑스 같은 경우는 R 같으면 그렇게 발음하죠. 지극한 아침 뱉듯이. 그런 거 하면은 음 이 영어 같은 경우도 뭐 이 끝에 ER이나 OR 뭐 이런 걸로 끝날 때 발음이 털 뭐 이런 식이잖아요. 얼 이거. 근데 그런 발음은 우리가 사실 표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 근데 이제 우리 원래 훈민정을 보면은 그런 기능이 다 있더라라는 얘기죠. 예. 한번 좀 더 읽어 보겠습니다. 외래어 표기법은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처음 등장했고 우여곡절 끝에 1986년 문교부 고시로 공포된 후 몇 번 개정됐습니다. 그 골자는 외국어는 소리 나는 대로 적되 한글자는 24자만 쓸 것과 된소리는 쓰지 말 것 등입니다. 이에 따라 영어의 팬은 F 발음을 못하니까 팬으로 써야 되겠죠. 그다음에 sad move인데 우리가 쓸 때는 sad move 이렇게 써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각각 쓰지만 원어민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합니다. 못 알아듣겠죠. 우리가 어, 팬을 팬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쓴다면은 사람들이 팬? 뭐 후라이팬을 얘기하나? 뭐 이제 이렇게 받아들일 거라는 얘기죠. 이 억지 규정은 핑계가 있습니다. 외래어란 외국에서 들어와 우리말이 된 것이므로 우리식으로 써야 한다가 바로 그것입니다. 문제는 외래어가 아닌 외국어도 외래어 표기법을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외래어는 들어와서 우리말화된 거고 외국어는 그냥 지금 그 외국말이 들어와 돌아다니는 게 외국어죠. 사실 이 문제를 정말 표기하는데 좀 문제가 있죠, 사실은. 방금 봤듯이 팬을 펜으로 써야 된다라는 거.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걸 철저히 지키는 것 같아요, 보면은. 왜냐면 일본 문자로도 표기를 못 하니까. 그러니까 표기한 만큼 그냥 읽고 그렇게 발음하고 그렇게 듣고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 몰라도 우리끼리는 아는 거죠, 자기네들끼리는. 자, 그래서 이제 외래어와 외국어의 차이를 한번 볼까요? 외래어와 외국어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외래어는 이미 우리말이 된 것입니다. 라디오가 그런 예로 우리말 사전에 버젓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라디오도 사실 옛날엔 음 나조라고 그랬죠. 나조. 나조라고 한 이유는 일본을 통해서 저게 들어왔기 때문에 라조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일본 말은 D 발음을 못합니다. 그래서 인제 지 발음을 대신 쓴 거예요. 그러니까 라지오라는 건 그런 거죠. 근데 라지오를 자꾸 쓰다 보니까 라조 하는데 두음법칙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나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라디오를 보고서 나조 그랬어요, 진짜. 자, 그러나 원어 발음인 radio는 사전에 올라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저 R 발음이 사실은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는 리을 발음이 아니에요. 루 레 루 루 루 발음이 들어 있어요, 보면. R 발음이. 그러니까 radio가 되는 radio. 다른 외국어도 우리말이 됐다면 즉 외래어라면 당연히 사전에 등재됩니다. 따라서 우리말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만 있으면 외래어 표기법은 없어도 됩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외국어는 원음을 정확히 표현해야 하므로 언어별로 발음을 정확히 나타내는 표기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외국어를 제대로 배워 외국 사람과 쉽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외래어와 외국어는 이렇게 구별돼야 하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표기하려는 것은 매우 부당합니다. 예, 사실 뭐 조금 전에 일본 말을 얘기했지만 일본 말은 뭐 표기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쓰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글은 사실은 우리는 저런 걸 표기할 수 있는 기능이 다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걸 지금 사장시켜 놓고 안 쓰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데 음 근데 최근 몇 년 동안 보면은 지하철에서 그 정차역을 안내해 주는 방법이 어 그야말로 한 우리나라 말로 된 우리나라 영명인데 영명을 영어로 안내할 때는 어 마치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발음하듯이 그런 식으로 해 줘요. 오히려 우리는 못 알아들어도 인제 그 사람들은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을 못 알아듣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적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적는 대로 읽고 듣고 그냥 말하고 하기 때문에 그럴 수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듣기 편하게 이렇게 영명을 얘기하면 우리가 오히려 못 알아듣는 문제가 생기죠.
음 이 양주를 가다 보면 덕계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덕계. 그래서 뭐 "This stop is 덕계, 덕계." 뭐 이래 갖고 맨 처음에 저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우리는 옛날 같으면은 "This stop is 덕계, 덕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새는 "덕계, 덕계." 이러더라고요. 잘 들어보십시오, 그쪽에 다니는 분들은. 그리고 어 기존의 다른 그 전철역을 영어로 안내할 때 보면 발음이 뭐 그런 식입니다. 뭐 그런 경우가 이제 정말 알아듣기 힘든 그런 그 역명이 몇 군데 있어요, 보면은. 자, 외국어 표기법 제정은 한글 세계화의 첫걸음이다. 그러니까 한글을 갖고서 한글로 이렇게 표기를 하면은 외국 사람들이 발음하는 그대로 쓸 수 있다라면은 그렇게 우리가 표기기만 하면은 한글이 정말 세계화된 그런 문자가 되겠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영어 발음을 국제 음성 기호로 표기합니다. 미국에서도 잘 안 쓰는 낯선 발음 기호들을 왜 우리가 고집하는지, 마땅한 한글 자모가 없을 때 훈민정음 글자를 빌려 정확한 발음을 표기하면 왜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그 한글 이제 홀소리 닷소리 합쳐서 24장 그거 이해로 그 내에서 적고 쓰고 발음하고 말하고 하다가 보니까 외국 발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군 훈민정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보면은 뭐 중국 발음 그 뭐 중코 하는 뭐 이상한 발음들 그다음에 그 인제 영어의 그 뭐 이렇게 굴리고 하는 그런 발음들 그런 거를 다 표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분 주장은 인제 그런 거라고 봐야 됩니다. 자, 외국어를 원어대로 정확히 쓸 수 있는 외국어 표기법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한글 세계화의 첫걸음입니다. 중국어 표기는 더 절실한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중국말을 잠깐 얘기했었죠. 중국을 뭐 중거, 뭐 한국을 한국어 그러죠. 그리고 중국말은 뭔가 이게 혀를 굴리는 것 같으면서 하여튼 그 뭐 듣기 불편한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까지 이 훈민정음의 그 내용으로 그 기존에 갖고 있는 기능으로 표기하면 다 표기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분 얘기는. 자, 우리 학생들은 중국어를 로마자 병음이라는 발음 기호로 배웁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어를 안 배워봤기 때문에 인제 잘 그 내용을 모르지만 음 그 중국말을 그 인제 뭐 컴퓨터에 입력하고 그럴 때 그 로마자로 뭐 이렇게 치죠. 예를 들어 P로 시작되는 발음은 P를 치면은 그 관련된 그 글자들이 탁 뜨죠. 우리는 글자별로 뜨는데 그러니까 참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중국말이나 일본말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인제 배우고 있다라는 얘기네요. 자, 세종대왕이 동국정음을 편찬해 한자를 제대로 발음일 할 수 있게 하고 중국인의 한자 발음까지 통일시키려고 중국 오편 홍무정운의 훈민정음으로 발음을 달아 홍무정운 역훈이라는 책까지 만들었거늘 이걸 지금 우리가 쓰질 않고 저걸 사장시켜 놓고서 중국어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로마자 병음으로 중국어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라는 얘기죠. 저 동국정운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음 이게 한글 글씨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음, 올바른 올바른 발음에 대한 얘기죠. 응? 그러니까 나란 말씀이 둥기게 달아 뭐 이렇게 그 훈민정음 이렇게 그 이제 그 훈민정음의 그 인제 그걸 뭐라고 그러나요? 우리가 그걸 배우잖아요. 응? 이 중국하고 글이 다른 게 아니고 발음이 달라 갖고서 통하기 서로 소통하기 힘들다라는 아마 그런 얘기를 세종대왕이 쓰신 것 같아요. 뭐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더 이상 뭐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런 전문가들이 한 얘기를 제가 소개를 인제 지금 시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동국정운 이 정음도 있죠. 정운이 있죠, 운. 이게 운. 이게 뭐 이게 글자에도 높낮이가 있고 뭐 하여튼 이 발음도 이 긴 발음, 짧은 발음 뭐 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마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 갖고서 그 책을 편찬해 놓은 게 인제 저 책이다라는 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댓글로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찌 됐든 우리의 훈민정음과 동국정음 그것을 이용하면은 음 그 음 영어의 그 굴러가는 소리나 중국말의 그 뭐 이렇게 똥똥 떠다니는 듯한 그런 그 이 발음 표현이 다 가능하다라는 얘기야. 우리 이 한글로 다 표기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럼 그렇게 그 발음을 우리가 이렇게 익혀 갖고서 그 글자대로 우리가 발음하면은 중국말하고 똑같이 발음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응? 우리말은 우리말대로 하는 거겠지.
그리고 영어도 아주 음 영어 원음에 가깝게끔 우리가 써 놓고 그 읽고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한글을 그렇게 그러니까 외국어 표기법을 그렇게 통일화시켜 갖고서 전 세계에 보급한다라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한글을 배울 때 그렇게 표현한다라면은 자기 나라 발음하고 똑같이 표현할 수 있는 그 문자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배우기가 쉽겠죠. 우리도 배우기가 쉬운 거고. 그래서 제가 얼마만큼 지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을 정확하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그 말씀하시는 게 그런 내용인 거라고 저는 확신입니다. 자, 맺는 말을 볼까요? 한글은 세계 최고의 문자이지만 우리 국제 활동의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이용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오히려 제한을 시켜 놓고서 그 제한될 틀 속에서 하려니까 더 힘든 거예요. 자, 그래서 인제 이분 말씀이 "쓸모없는 외래어 표기법을 없애고 제대로 된 외국어 표기법을 만들어." 학교에서부터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학교에서 공부할 때부터 그걸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 그러면은 중국말도 쉽게 그 발음할 수 있고, 우리가 영어도 쉽게 발음할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발음할 수 있으면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도 우리말을 쉽게 더 접근할 수 있을 거고, 그런 얘기죠. 예. 중국어 병음은 당장 폐기하고, 그러니까 뭐 로마자를 이용해서 뭐 이 뭐 찾아 들어가고 하는 그런 그 발음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당장 표기하고 폐기하고 한글 표기법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다음 글에서 이 부분을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다음에 이런 그 글이 또 인제 이분이 인제 쓰시겠다라는 얘기인데, 아직 제가 그 뒤 못 봤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인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백성 발음 규칙. 예. 이게 뭐 지금 앞에 분이 얘기한 거하고 100% 일치하는 내용은 아니지만은 음 그런 내용을 생각하고 제가 쓴 글이에요. 이게 페이스북 같은 데 제가 썼던 글입니다, 이게. 자, 예전에 30살 넘어 즈음 회사 일로 급작스럽게 일본말 공부를 시작했다가, 일본말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게 되는 것이겠지만 일본어와 우리말 사이에 한자 발음에 나름대로 규칙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규칙이라기보다 일종의 준칙이죠. 뭔가 비슷한 이 읽는 걔네들 요미카타라고 그러죠, 요미카타. 읽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를 이게 머릿속에 넣고 있으면은 일본 가서 그 한자, 걔네들은 한자를 많이 쓰니까 한자를 딱 봤을 때 우리가 그 한자의 우리 발음을 알고 있으면은 그 유사한 규칙에 의거해서 우리가 읽으면은 대충 알아들어요, 일본 사람들이. 예. 자, 그 덕분에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그 한자 단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충 음독을 하면은 일본인들이 알아들었던 기억이 있다. 예. 뭐 예를 들어 온도. 온도 그거 똑같아요. 일본도 온도라고 그래요. 밀도. 밀도는 이 사람들이 리을 발음을 못 합니다. 이 받침이 없으니까 일본말에는. 그래서 그거를 쯔나 찌로 발음을 해요. 그러니까 미츠도, 밀도를 미츠도 하면 이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그 밀도, 덴시티를 얘기하는 거구나. 어? 단순 같은 거, 간단 같은 거 우리말하고 똑같습니다, 발음이. 예. 자, 아래에 있는 동영상 강의를 듣고 보니 요 밑에 이제 동영상이 하나 소개될 텐데, 일본말뿐만 아니라 우리말과 중국말 사이에도 그런 규칙이 있음을 알게 되었으니, 자, 이 규칙이 있다라는 게 그 앞에서 얘기한 그 동국청, 그러니까 어 뭐 글을 표기하는 것도 그렇지만 발음하는 것까지 우리가 다 표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그 어 훈민정음하고 동국정음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알고 활용을 한다라면은, 이는 이미 세종대왕과 지표전 학자들이 오래전 훈민정음 및 동국정음을 통하여 모두 해설을 해 놓은 것이었다. 정말 후손으로서 무지에 부끄럽다는 것을 통감한다. 한 가지 더 한글에 의문이 있었다면 영어의 FV, Z 등 발음을 표기할 방법이 없다는 것과, 아까 인제 팬, 뭐 무비 인제 이게 그 얘기입니다. 제가 그 앞에 글을 읽고서 제가 이 글을 쓴 게 아니에요. 이 앞에 글을 읽기 전에 제가 이 글을 쓴 겁니다. 어 '왜 우리는 L과 R을 구분 표기하지 않을까?' 한 것인데, L과 R은 바로 아까 라디오가 라디오다 이거죠. 라디오. 그 R자 발음이 루 발음이 들어 있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R자하고 L자를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리을로 표기를 하는데, 그 표기가 다른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만 한글로 표기를 한다라면은 어 우리가 라디오 같은 것도 정확하게 발음이 가능하다는 얘기. 음 음. 그리고 그렇게 발음 나는 대로 우리가 표기 쓸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예. 지금은 쓸 수가 없죠. 자, 이를 위하여 비읍과 피읍의 네모칸 속에 점을 찍고, 이거는 인제 제 생각이었어요.
요 비읍이 그 피읍 요 안에 네모 칸이 있죠. 거기다 점을 찍으면은 점을 찍으면은 인제 이건 점을 찍은 비읍에다 점을 찍으면 V가 되는 거고, 피읍에다 점을 찍으면 F가 되는 거죠. 예 그 발음. 그러니까 무와 수의 발음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점을 찍으면. 근데 사실은 보니까 이거 점을 찍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미 이 훈민정음하고 동국정음에 다 그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요 밑에 동그라미를 조그만 동그라미를 이렇게 붙이는 게 바로 그 방법이에요. 네. 세모와 쌍리을을 부활해야 한다고 지난해 날짜 이야기 한글 날편에 주장한 바가 있었다. 예. 그러니까 세모는 이 이게 우리가 잃어버린 이 시옷 발음이죠. 이 Z의 Z 발음이 그 세모로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쌍리을이라고 하는 것은 L이 쌍리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클린, 세탁을 우리 클린 그러죠. 그 CLEAN인데 그거를 한글 표기할 때는 클린 이렇게 써야 돼요. 클린이 아니고 클린이라고 써야 됩니다. 클린이 정확한 표기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드라이 클리닝 그러죠. 원래는 드라이 클리닝인데 그게 다 일본의 영향입니다. 우리가 일본의 36 년간 그 일제 그 통치 기간을 우리가 겪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일본 사람들은 그 표기할 방법이 없어요. 저 가다카나 히라카나 이걸 갖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클리닝도 아니에요. 마치 구리닝 뭐 이런 식이지 구리닝.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인제 그게 우리 발음화가 이렇게 우리말도 그렇게 인제 우리가 알고 계속 써온 거죠. 예. 뭐 코렉트 콜 할 때 그 코렉트가 콜이 아니고 콜렉트 콜입니다 사실은. 이 쌍리을을 써야 되기 때문에. 콜렉트 하면은 음 COLLECT죠. 예. 콜렉트. 음 근데 코렉트 CORRECT하고 사실 한글로 쓰면 똑같거든요 이게. 예. 그러니까 쌍리을을 써야 되니까 콜렉트 리을을 두 번 써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L자가 들어간 거는. 자, 쌍리을을 부활해야 된다고 지난해 날짜 이야기 한글날 편에서 주장한 바가 있었다. 네. 하지만 강의를 다 듣고 보니 우리 선조들이 이미 모두 준비해 주신 것을 우리가 쓰지 않고 잃어버리고 내다 버리는 바람에 그리 되었고, 또 내가 어리석은 주장을 했음에 이 앞에 얘기가 제가 어리석은 주장을 한 거예요. 왜? 이미 다 돼 있는데 여기다가 점을 찍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이미 요 밑에 동그라미를 침으로 다 그 표기하게끔 다 만들어 놨는데 이 선조들이. 그러니까 내가 어리석은 주장을 했다라는 얘기죠. 네. 우리는 정말로 세종대왕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린 백성인 모양이다. 예. 그렇죠. 나란 말씀이 중귀게 달라 어린 백성이 뭐죠? 사납디 아니할세? 뭐 하여튼 뭐 있죠. 저도 모르겠는데 거기서 어린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참으로 스스로 부끄러운 처사이다. 예. 그래서 제가 앞에서 요 밑에 영상이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그거예요. 이분이 뭐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이 썸네일을 봐서는 한국인도 몰랐던 훈민정음의 비밀. 이게 우리가 다 안 쓰고 내다 버렸기 때문에 우리 이걸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훈민정음, 동국정음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그런 FV 이런 표시가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 표기가. 예. 이 영상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훈민정음 책을 들고 있네요. 예. 참 정말 왜 우리는 일제 시대 때 한글을 못 쓰게 해서 그랬나요? 아니면은 우리가 한글을 옛날에 언문이라고 했듯이 그냥 그 하층이나 여자들이 쓰는 그 말이라고 쓰는 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자에 젖어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다 배척하고 도외시했기 때문에 그런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도 후자일 가능성이 더 큰 것 같아요. 이게 제가 2023년 10월 22일 날 제가 이 글을 페이스북에 한번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앞에 이분이 주장한 말이나 제가 쓴 얘기나 쪼끔 그 내용이 다른 부분은 있지만은 의미에 있어서는 일맥상통하는 말이다.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찌 됐든 오늘은 이 이모티콘이 "한글은 대단하다."고 인제 엄지척하고 있는데 제가 봐도 한글은 정말 대단한 그 문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표기하는 거 컴퓨터에 입력하는 거에 뭐 그거에만 편리할 뿐만 아니라 또 사실 이 보면 글씨도 아름다워요. 뭐 영어도 예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한글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근데 인제 쓰고 뭐 하는 말하고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한글 자체도 그렇지만 발음까지도 세계 어느 나라 종족들이 쓰는 그 우리로부터 접하지 않던 그런 그 발음까지도 다 표기 가능하게끔
한 훈민정음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음. 이 훈민정음이라는 게 여기 한글을 가르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한글을 이용해서 정음, 발음을 똑바로 하게끔 가르치는 책이란 뜻이거든요, 저게. 예. 어찌 됐든 오늘은 뭐 한글 창제일이라고 인제 음 물론 인제 조선말 창제일이라고 인제 조선 글의 날, 한글날이 조선글 날인가? 그 이제 인터넷에 쭉 이제 이게 서핑하다 보니까 이제 오늘이 그런 날이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북한이 뭐 이 한글날, 조선글날을 갖다가 어떻게 뭐 기념을 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제가 쓰기는 좀 그렇고 쓸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 날을 기해서 제가 훈민정음과 동국정음, 물론 세부적인 건 전 모르지만은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정확하게 사용한다라면은 지구상의 어떤 종족들이 사용하는 말도 전부 우리 한글로 다 표기가 가능하다는 거. 아주 우리 귀에 듣기 아주 어색한 그런 이상한 발음들 있잖아요. 예. 뭐 쉽게는 F나 V 발음이 그런 겁니다. 그리고 TH 발음 나는 거 있죠. 스하고 드, 그 발음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 ER이나 AR, OR로 끝날 때 그 하고 혀 굴리는 거. 그다음에 라디오 같은 거 레이디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그런 것까지 다 표기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중국말도 이렇게 뭐 둥둥 떠다니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그 음도 다 한글로 표기가 가능하다는 게 이제 이분들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제 비록 조선 글들이지만은 그 우리 이제 '한글을 우리가 잘 사용 활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인제 뜻에서 인제 저 두 글을 제가 소개를 하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한글에 대한 느낀 바를 다시 한번 일깨워서 보면서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김용노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